들을수록 재미있는 불교우와 18번째 이야기는 어머니를 버리러 간 아들, 그의 통곡이 고려장을 없앴다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일본 열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매우 비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들어 도처의 곳간이 비자 그곳을 다스리는 영주는 60세가 넘은 노인들을 모두 산에 버리라는 기로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나라의 고위관리였던 하루키는 효심이 매우 깊었으나 법을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늙은 어머니의 구분 등을 보며 남몰래 소매를 적시던 그는 결국 집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 내일 날이 좋으니 꽃 구경이나 가시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나들이의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아들의 넓은 등에 업혀 산길을 오르며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얘야, 저기 나비 좀 봐라. 참 곱기도 하구나. 하지만 아들의 입술은 바르르 떨렸고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숲길이 깊어졌습니다. 해도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흐뭇한 즐거움을 담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에 갑자기 짙은 어둠이 깔렸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머니는 주변의 솔잎을 따서 길바닥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솔잎이 길바닥 저만치 깔려 있습니다. 아들이 이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길에 솔잎을 뿌리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려가는 길에 길을 잃을까 걱정이구나. 내가 올라오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를 해두었다. 그 가지들을 따라 조심히 내려가거라. 그 순간 아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짐승의 밥이 되어가는 길인데도 어머니는 홀로 내려갈 자식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오열이 온 산에 메아리쳤습니다. 결국 아들은 영주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하고 다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즉시 안방 마루 및 깊숙한 곳에 땅굴을 팠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그 축축하고 좁은 방은 어머니를 가두는 감옥이자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어머니를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찬바람이 셀까 문틈을 막으며 밥상을 날랐고 어머니는 자식이 화를 당할까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아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영주가 사신을 보내 어려운 3가지 문제를 제시하며 풀지 못하면 즉시 쳐들어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여러 개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영주의 명령을 여긴다는 것은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들이 보는 가운데 사신이 상자를 열자 똑같이 생긴 뱀 2마리가 기어나왔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암컷이고 수컷인지 맞춰보시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고민에 휩싸인 아들은 얼른 지하실로 달려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생명은 위기 속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란다. 2마리 뱀을 부드러운 천 위에 올려보아라. 성질이 급하고 거친 녀석이 수컷이고 그 난리 속에서도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녀석이 암컷이리다. 영주궁으로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의 말대로 행하자 정말 한 마리는 요동을 치고 한 마리는 평온하게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사신이 이번에는 매끈하게 깎인 나무 기둥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여기 위아래가 똑같이 깎인 기둥이 있어.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끝 쪽인지 맞춰보시오. 나무의 결도, 옹이도 지워진 기둥 앞에서 대신들은 눈을 비볐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땅의 기운을 머금은 뿌리 쪽이 더 단단하고 무거운 법이다. 그 기둥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물속으로 조금이라도 더 깊이 가라앉는 쪽이 땅에서 가까웠던 뿌리 쪽이다. 영주궁에 돌아온 아들이 기둥을 연못에 던지자 신기하게도 한쪽이 미세하게 기울며 아래로 향했습니다. 사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마지막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로 꼰 새끼줄을 가져오시오. 갑자기 영주궁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새끼줄은 응당 지프로 꼬는 것인데 이미 타버린 재로 어떻게 새끼줄을 꼴 수 있단 말인가. 당황한 대신들이 웅성거리자 사신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운 좋게 마쳤겠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음. 마치지 못하면 전쟁을 각오하시오. 골치가 아파진 대신들은 하루키에게 이번에도 어떻게든 풀어보라고 재촉합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간단한 역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일반 지프로 새끼줄을 단단하게 꼬아두어라. 그리고 그 새끼줄을 솥에 넣고 아래에서 불을 지펴라. 다 타고 나면 줄은 까맣게 재가 되지만 새끼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기쁨에 들뜬 영주가 대신 하루키를 불렀습니다.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하루키에게 황금 1000냥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하루키는 영주의 발치에 엎드려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영주님, 이 지혜는 사실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영주님께서 산에 버리라 하셨던 제 늙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명을 어긴 저를 죽여주시고 부디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영주는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며 버리라고 했던 노인이 사실은 그 어떤 젊은 장수나 현자보다 나은 보물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주는 바로 기로령을 폐지한다는 조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지혜의 보고이니라. 앞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 이야기는 본생경과 잡보장경에 실린 기로국 설화를 모태로 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로국은 늙은이를 버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설화 속에 나오는 가공의 나라입니다. 이 경전의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고려장, 일본에는 우바스테야마의 전설로 자리 잡으며 많은 문학작품의 소재로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부모님을 나보다 뒤처진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나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빠 됐어요. 설명해도 모르실 텐데 뭘 물어보세요. 라며 핀잔을 주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평탄한 길은 앞서 걸어간 부모님이 나뭇가지를 꺾고 솔잎을 뿌려 표시해둔 덕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검색창에도 나오지 않는 인생의 정답, 부모님은 이미 온몸의 주름으로 그 답을 써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밤 늙으신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